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 증가하여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84%가 지방의 미분양이 편중돼 있어 지방의 미분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이 만나서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주택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또는 택지 개발 등 신도시, 네모리 등 기타 이런 세 가지 용태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되고, 주택 수요는 이제 정책이라든지 인구 고령화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해가지고 이제 주택의 어떤 수요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주택 공급과 주택 수요가 만나가지고 이제 균형점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택 공급에는 이제 주택 수요나 주택 공급에는 GTX라든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미분양 주택을 보겠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023년도 1월 말 현재 약 7만 5천 가구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에 이제 많이 편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방이 이제 6만 3천 가구 되고 수도권이 1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 상태에서 미분양은 약 10% 정도 되죠. 현재 이제 약 한 7천 가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형주택 60에서 85제곱미터가 약 5만 5천 가구 돼가지고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7만 5천 가구가 미분양 상태이고 수도권이 1만 2천 가구, 지방이 6만 3천 가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을 보면은 10년 이래 가장 큰 이제 물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 1월 말 현재 7만 5천 가구 되는데 향후에 이제 그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주택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2023년 1월 말 현재 2만 5천 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한 절반 정도의 할 정도로 이제 거래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2023년 1월 달에 2만 5천 건이 거래됐는데 작년에 이제 4만 1천 건이 거래된 것에 비해 가지고 약 절반 조금 이제 거래가 됐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약 5년간 주택이 270만 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거 종합계획에 의하면은 이제 2024년도 2027년도까지 약 270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서울은 이제 50만 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제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용적률 상향 등 어떤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물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158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37만 가구, 그 다음에 어떤 신도시 같은 공공 택지를 통해서 62만 가구, 기타 59만 가구를 공급해가지고 158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의 어떤 수요 측면을 또 볼 게 뭐냐면 인구 소멸 지수입니다. 인구 소멸 지수가 낮을수록 굉장히 이제 그 인구가 적은 거죠. 어떤 쉽게 말해 출산율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라든지 젊은 남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2025년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녹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은 2020년도에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지방에 이제 많이 나타나더니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빨강이 대부분 이제 빨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지방에. 그리고 지방 인구가 많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경기도 남부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녹색이라든지 젊은 인구가 많은데 지방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의 어떤 미분양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든지 향후에 이제 어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수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젊은 인구의 어떤 그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 이런 것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에 이제 보면은 수도권이 약 40만 가구 예상돼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39만 가구 예상돼 가지고 약 79만 가구가 이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입주 물량 63만 가구에 비해 가지고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2024년도까지 이제 강남 지역의 물량이 상당히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은 매매 가격을 이제 낮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약세가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보면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가격이 굉장히 강세일 때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49,500가구가 공급이 되어 있죠. 평균적으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28,000가구가 공급이 되었고 2017년, 2021년도까지는 서울 아파트가 36,000가구 공급되었습니다. 물량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을 때 주택가격이 강세일 때 공급이 많이 됐죠. 그런 어떤 여파가 이제 현재 공급 과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2023년, 2024년도에는 이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약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수요 측면에서 GTX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 모양으로 이제 그 광역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GTX A 노선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파주 문정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개통이 예정돼 있고 2028년도에는 이제 서울을 관통하는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완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GTX A가 이제 공급 완성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걸 보입니다. 왜냐면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그 어떤 10분에서 15분, 뭐 20분 이내에 전부 이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택의 어떤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GTX 때문에 주택이 올랐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현재 빠진 상태인데 향후에 이제 GTX가 어떤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여객 그 운송의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택의 어떤 그 각 지역마다 어떤 가격이 어떤 상당히 오르고 내리고 그런 어떤 여파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주택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이렇게 반복되어 와 있는데 주택이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는 주택이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택 평균 PIL 어떤 주택 구매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서울이 19배이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17.7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거의 20년 이상 이제 그 봉급에 어떤 자기 소득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 상당히 이제 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어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어떤 상승과 하락 요인인데 상승 요인으로서는 인플레이션,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고 하락 요인으로서는 금리 인상, 대출 강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가능성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이제 주택의 어떤 하락 요인이 강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그 7, 8년 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향후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8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돼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돼야 인구 감소 속도를 줄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심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특히 이제 그 1950년, 60년대 태어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구가 이제 그 고령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그 여파가 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14년도부터 약 7, 8년 상승했기 때문에 향후 3년, 5년 정도 가격 조정이 기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목동이라든지 노원 같은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그 이주 수요와 개발기의 수요가 이제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강남 입주 물량과 상비 신도시 물량이 이제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 상승이 상당히 이제 저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품 가격이 상승되고 주택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총선 등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주택 하락은 이제 저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가 상당히 이제 현 상태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매수자나 또는 그 대출을 끼는 기존 주택 매수자라든지 전세금 대출자 등 이런 어떤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 감소 어떤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볼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불경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주택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는 그런 어떤 측면과 그 다음에 주택이 추가로 하락할 거는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이게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택 가격이 상당히 혼란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관과 충분한 주택 가격의 조정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주택의 어떤 불경기 어떤 그런 한국 경기 어떤 불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는 거, 7, 8년 동안 올랐다는 거에 따른 어떤 가격 조정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행보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어떤 투자 관점의 어떤 매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해당 지역의 어떤 그 개발 가능성이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교통망, GTX라든지 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소멸지수, 인구의 어떤 젊은 인구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 그런 어떤 인구 소멸지수라든지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첨단 공장 같은 거, 제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떤 학군 같은 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현장에 어떤 여러 번 방문해서 임장 활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실제 이제 사람들을 만나봐 가지고 중장기로 관찰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분양 주택가와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어떤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